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우님들의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 전군에서 가장 독하다고 소문났던 그 부대, 배치 통보를 받는 순간 나 죽었구나 싶었다는 그 부대, 별명도 무시무시한 젓가락 부대, 제11사단 화랑부대 이야기입니다. 전우님,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11사단에 갔다 오면 특전사 출신도 고개를 끄덕인다. 실제로 11사단에 근무하다 특전사로 간 어느 소대장이 옛 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전사는 훈련이 힘들긴 한데 단기간에 빡세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11사단은 1년 내내입니다. 특전사 출신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면 이 부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다른 부대 출신 전우들끼리 내 부대가 더 힘들었다 하며 자존심 배틀을 벌이다가도 누군가 저 11사단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모두가 입을 닫고 수고하셨습니다를 외쳤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심지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전투복 입은 장병을 보고 어떤 부대냐 물었다가 11사단이라는 대답을 들은 노인이 아이고 거기서 근무했어요? 정말 고생했겠네 하며 먼저 손을 잡아줬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 부대를 모르는 민간인도 이름만 들으면 알아볼 만큼 이 사단의 명성은 대한민국 군사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설적인 화랑부대가 왜 그토록 혹독했는지 그 이유를 탑7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1사단 출신 전우님들, 지금 바로 댓글창 열어놓으십시오. 입대 연도와 소속 부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고생담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7위 젓가락 부대, 그 이름의 두 가지 의미. 화랑부대의 별명, 젓가락 부대. 이 별명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이라는 숫자입니다. 사단 번호 11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 영락없는 젓가락 두 짝. 실제로 11사단 부대 마크는 방패 안에 두 줄의 사선이 그어진 디자인으로 멀리서 보면 젓가락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 더 섬뜩합니다. 이 부대에 배치받으면 너무 고생해서 젓가락처럼 빼빼 마른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하도 많고 행군이 끊이질 않으니 입대 당시 통통했던 청년도 전역할 땐 젓가락같이 앙상해진다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아들 전역하는 날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살이 얼마나 빠진 거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고,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두 다리로 젓가락질 하듯 죽어라 행군만 한다고 해서 젓가락 부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결국 같은 결론으로 향합니다. 이 부대는 걷고 또 걷는 부대라는 것입니다. 전역할 때까지 행군으로만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우님, 이 별명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6위 제1야전군 유일의 예비사단, 즉 모든 훈련에 차출된다. 11사단이 그토록 혹독했던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50년 8월 27일 경북 영천에서 창설된 11사단은 수십 년간 제1야전군 사령부 직할의 유일한 예비사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 1군 관할 아래 강원도 전역에서 무슨 훈련이든 벌어지면 11사단이 차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단들이 자기 관할 지역 훈련에만 집중하는 동안 11사단은 온 강원도의 대항군 역할, 지원 역할, 진지공사까지 도맡았습니다. 강원도 전역을 상대로 대항군 노릇을 하다 보니 연간 훈련 계획 표상 훈련 횟수가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단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없어진 제76보병사단의 진지공사를 지원하러 한 연대가 통째로 화천으로 파견 나갔는데 병사들은 그 먼 거리를 행군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천까지요. 그것도 걸어서 가서 공사하고 다시 행군으로 복귀했습니다. 진지공사 지원인지 행군 훈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훈련이 워낙 많으니 행군도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이것이 전설의 젓가락 행군 문화를 만들어낸 토대가 됐습니다. 5위 강원도 산악지형, 걷는 것 자체가 훈련이다. 다른 사단들이 왜 11사단만큼 힘들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딱 한 가지 이유면 충분합니다. 강원도입니다.
수도권 사단들은 도시와 평지가 주 작전 지역입니다. 장갑차로 이동하면 됩니다. 전술훈련도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1사단의 주 작전 지역은 강원도 산악지대입니다. 온통 산, 험준한 산, 사람이 감당하기도 버거운 산. 장갑차는 훈련장까지만 태워다 줍니다. 거기서부터는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고 산을 내려오고 또 다른 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형 자체가 매일매일의 체력을 갈아먹는 구조였습니다. 기계화사단으로 개편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주전력인 기계화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보병들은 강원도의 산을 여타 전방 보병부대와 똑같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군장이 없는 전차병에게 보병 군장을 얹어서 행군을 시켰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전차병이 왜 군장 메고 산을 타고 있어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11사단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6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이 부대는 그 땅의 산세 하나하나를 발바닥으로 새긴 사람들의 집합이었습니다. 4위 행군의 무게 40km가 준비운동이었다. 11사단에서 행군이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른 부대 전우님들이 상상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박 100km 행군,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기계화사단으로 개편된 지 한참 지난 2011년 11사단의 모든 일반 보병부대가 무박 100km 행군을 실시했습니다. 수색대나 정찰대가 아닙니다. 일반 보병들이 밤새 100km를 걸은 것입니다. 밥도 걸으면서 먹고 쉬어도 발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주율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완주율이 가능했을까요? 평상시 훈련 덕분입니다. 무박 100km를 완주하기 위해 평소에 40km 행군을 한두 달에 한 번 꼴로 실시했습니다. 40km가 한두 달에 한 번.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40km를 마치고 돌아와도 오늘은 가볍게 끝났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발바닥 물집 위에 또 물집이 잡혔고 군화 안쪽에 피가 고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옆에서 같은 표정으로 걷고 있는 전우가 있으니 내 발이 찢어져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군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소문까지 돌았겠습니까? 11사단은 전투화를 한 켤레 더 받는다. 다른 부대는 한 켤레면 군 생활이 끝나는데 11사단은 행군에 달고 달아 두 켤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우님, 이 40km 행군을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행군 코스와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3위 팀 스피릿의 주역, 그 혹한의 기억.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매년 시행된 한미연합훈련 팀 스피릿. 조기 10일이던 훈련 기간이 나중엔 70일에서 80일로 늘어났고 참가 병력 규모도 1984년 이후엔 20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으로 발전했습니다. 17회에 걸쳐 실시된 이 전설적인 훈련의 무대는 바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전역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매년 2월부터 5월 사이, 즉 혹독한 강원도 겨울과 이른 봄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한복판에 11사단이 있었습니다. 일군 직할 예비사단으로서 팀 스피릿의 주력 전력 중 하나로 참가하며 한미연합의 가장 격렬한 야외 기동훈련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강원도 겨울을 경험하신 전우님이라면 아십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합니다. 불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빛이 새어나가면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군용 침낭 하나에 의지해 눈밭을 뒹굴며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 텐트 한 겹이 전부인 그 공간에서 옆 전우의 온기만 믿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강추위 속에서 군화가 꽁꽁 얼어버려 아침에 발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1사단의 전우들은 그 혹한을 이겨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옆에 전우가 일으켜 세웠고 그 전우도 다시 다른 전우에게 기댔습니다. 그렇게 화랑의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한계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화랑 전사의 정신이었습니다. 2위 쉬어도 행군, 안 걸어도 되는 사람도 걷는다. 11사단의 행군 문화는 단순히 훈련량이 많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보직상 행군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행군을 시켰습니다. 먼저 부대로 복귀한 선발대가 있었는데 아직 보병들이 걸어오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그들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산악행군을 또 시켰습니다. 이미 걸은 사람이 더 걸으며 늦게 오는 전우를 기다리는 형국이었습니다. 대대 당번병, 즉 CP병까지 대대장 특별 지시로 행군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행정보직이라 행군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부대였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일했던 병사가 오늘은 군장을 메고 산악행군을 떠났습니다. 11사단에서 모든 장병은 기본적으로 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차병 이야기. 전차병은 원래 메고 다니는 군장이 없습니다. 전차를 타고 다니는 병사에게 무거운 군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병 군장을 직접 얹어서 행군을 시킨 것입니다. 전차병이 보병처럼 산길을 걷는 광경이 11사단에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혹독함을 버텨낸 전우들은 어딜 가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나는 젓가락 부대 출신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물으면 11사단 출신들은 잠시 멀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살아서 전역한 것 자체가 훈장이다. 전우의 기록이 뽑은 11사단이 힘든 이유 1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대에서의 경험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다는 사실. 1950년 8월 27일 창설 직후부터 11사단은 가장 험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최후의 격전 중 하나였던 금성 전투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을 괴멸시키는 전과를 올렸고 그 공로로 195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도 주력으로 투입되어 무장공비 56명을 사살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도 이 부대가 먼저 뛰었습니다. 전시에도 평시에도 이 부대는 언제나 가장 혹독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평시 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1군 사령부가 1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라고 공언했던 부대, 육지의 해병대라고 불렸던 부대, 특전사 출신도 거기 사람들은 진짜 고생했다고 고개를 숙이는 부대, 그 부대에서 군복을 입고 땀 흘리고 발바닥 물집을 터뜨려가며 강원도 사냐를 누볐던 전우님들, 공천의 산을 걷고 또 걸으며 혹한의 밤을 눈밭에서 버텨내며 팀 스피릿의 총성 속에서 전우의 등을 밀어줬던 그 시간들이 대한민국을 지킨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군대 갔다 와서 남은 게 뭐냐고 합니다. 11사단 출신 전우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남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훈련을 버텨낸 사람이라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살아서 전역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화랑의 이름을 달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11사단 화랑부대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화랑부대 출신 전우님들, 지금 댓글창에 입대 연도와 소속 여단,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행군 한 장면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생담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역사가 됩니다. 나는 몇 년도 입대 11사단 출신이다 라고 남겨주시면 그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전우님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전우님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부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